AT&T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 성장하는 데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세일즈포스는 왜 그 돈을 주고 슬랙을 인수하였을까요? 그래서 AT&T와 세일즈포스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AT&T와 세일즈포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AT&T는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사입니다. 미국판 KT, SKT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2016년도에는 타임 워너를 108밀리언 달러를 주고 인수하여 콘텐츠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인 HBO Max도 보유하고 있죠. 사양 산업에 속하는 TV 사업도 하고 있으며 TV 사업은 사람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영역이죠. 먼저 3분기 실적부터 살펴볼게요. 매출 자체는 전년도 대비 5%, 2.248빌리언 달러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받은 매출이 2.5빌리언 달러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없었다면 매출이 증가했을 것을 어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 피해가 분명 있었으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기에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이익은 3.17빌리언 달러를 남겼습니다. 광랜 수요는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이번 분기에 35만 7천 명이 새롭게 광랜 상품에 가입하였으며 사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3분기에는 31만 8천 명이 늘어 사용자 수가 증가하는 속도 역시 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AT&T를 다루게 된 개인적인 생각부터 나누고 시작해 볼게요. 최근 주식시장이 너무 급등을 하며 전체적으로 성장주들은 너무 비싸 보이고 가치주들에 관심을 둬야 하는 시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금리도 낮아서 고배당 가치주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금리가 1%일 때 7% 배당 수익률과 금리가 3%일 때 7% 배당 수익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통신이라는 산업은 그래도 담배나 원유만큼 저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AT&T 고유의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고배당 가치주들에 비하여 나은 포지션에 있다고 판단했죠. 통신 쪽은 사실 성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AT&T가 고객 관리를 잘하여 구독 취소율인 churn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 맞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사 요금제를 하나씩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수익은 창출하고 있으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AT&T가 타임 워너를 인수하였으며 HBO Max를 작년 3월에 출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HBO Max를 AT&T의 주가 상승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주가는 결국 영업이익의 몇 %나 상승했는지에 따라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AT&T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2019년도 기준 AT&T의 영업이익이 42빌리언 달러였기에 HBO Max로 넷플릭스의 EBITDA인 12빌리언 달러를 번다고 가정해야지 이론적으로 주가가 30% 오를 수 있겠습니다. 기존 HBO 구독자는 HBO Max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870만 명의 HBO 구독자들 중 1270만 명이 Max를 사용하고 있다 하죠. 넷플릭스는 1억 9,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니 Max가 갈 길이 먼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로크를 통하여 HBO Max를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진 않지만 예전에 넷플릭스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의 인터뷰에서 많은 넷플릭스 시청자들은 TV를 이용하여 넷플릭스를 시청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아이패드로 영상물을 시청하기에 사실 좀 신기했었죠. 다시 말하자면 TV에서 OTT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로크에 등록되는 것은 OTT 서비스 입장에서 꽤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HBO Max는 12월 17일에 등록이 되었죠. 더불어 코로나로 영화관 가동이 어려워 타임워너의 영화 사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21년도부터 개봉할 영화는 영화관과 HBO Max에서 동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HBO Max 측으로 고객을 가져오는 것이 장기 수익성이 더 높으며 맥스의 구독자를 늘리려는 전략으로 보이죠. 기존 AT&T 요금제들과 HBO Max를 번들링하고 영화도 동시 개봉하는 등 AT&T 측에서 HBO Max를 꽤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죠. 일단 AT&T 투자를 통하여 절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HBO Max가 넷플릭스급으로 클 것을 기대하긴 어렵고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경제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현재 매우 비싼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는 AT&T의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더 좋아 보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어쨌든 돈을 꾸준하게 벌고 있거든요. 다음 알아볼 기업은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원래는 영업용 소프트웨어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마케팅, 커머스, 고객 지원 등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죠. 물건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 사스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오늘 세일즈포스에 대하여 이야기해볼 부분은 당연히 세일즈포스의 인수 전략이며 개인적으로 슬랙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약간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에 감안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일즈포스는 인수를 매우 활발하게 하는 기업이며 1조 원 이상의 기업을 무려 6개나 인수했습니다. 더불어 특정 기업을 인수하여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교차 판매하는 전략도 잘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당연히 슬랙을 27조 원에 인수한다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었죠. 이전에도 뮬소프트라는 기업을 6.5빌리언 달러에 인수한다 하여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2018년도 3월에 발표했었죠. 많은 기업들이 세일즈포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기존 서버 장비가 있었기에 쉽게 클라우드로 옮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쉽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뮬소프트를 인수했다 하죠. 즉 세일즈포스가 고객을 확보하는 데 벽 하나를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타블로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2019년도 6월에 인수하였으며 가격은 무려 15.7빌리언 달러였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이며 기존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었던 서비스인 아인슈타인을 강화하는 데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으로 예측을 하고 타블로로 시각화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오늘 이야기해볼 슬랙은 과거에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었었죠. 슬랙은 채팅 기반 협업 소프트웨어이며 이메일을 대체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소프트웨어에 뛰어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 소통을 하는 데에 편리함을 제공하죠. 예시로 예전에는 세일즈포스에서 판매를 완료한 판매 내역을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전송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슬랙은 앱에서 세일즈포스를 접속하여 데이터를 불러와 바로 전송이 가능하죠. 덕분에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슬랙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랙은 2020년도 12월 1일에 인수 발표하였으며 27.7빌리언 달러 규모로 발표되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세일즈포스가 슬랙이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소량의 슬랙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살짝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트랜스크립트를 싹 다 읽어보며 왜 사려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랙을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연결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즉 마케팅 부서는 A 소프트웨어와 슬랙을, 개발 부서는 P 소프트웨어와 슬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세일즈포스 역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여전히 인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기사를 몇 개 더 찾아보니 저를 가장 설득한 부분은 세일즈포스가 슬랙을 샀을 때 슬랙의 성장률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슬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와 경쟁 중이고 세일즈포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경쟁 중이죠. 슬랙은 혼자서 팀즈와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고 세일즈포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중 협업 소프트웨어만 대체제가 없기에 슬랙과 비슷한 것이 필요해 보이긴 했습니다. 슬랙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이미 슬랙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속도는 이미 떨어지고 있다 하죠. 즉 슬랙 입장에서는 세일즈포스에 흡수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은 저도 설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세일즈포스 입장에서도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세일즈포스 고객과 슬랙의 고객이 겹치는 비율이 90%라고 합니다. 즉 교차 판매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워 보이죠. 다만 세일즈포스 CR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사용하는 부분은 억제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있으면 좋고 필요하긴 했으나 비싸게 주고 살만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슬랙은 아직 적자 기업이며 단기적으로 세일즈포스의 수익성을 갉아먹긴 할 것이거든요. 세일즈포스의 주주들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고점 대비 시가총액이 약 40빌리언 달러 정도 하락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일즈포스 매수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굳이 슬랙 때문에 사야 할 이유도 사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저도 만약 가격이 더 빠진다면 세일즈포스를 사볼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AT&T와 세일즈포스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